자, 이어서 두 번째 5주차 두 번째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쉼을 잘 하고 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유리천장, 유리벽과 유리천장 속 여성 노동자라고 해서 공부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남성과 여성의 차별 문제, 그다음에 여성들의 사회 참여에 관한 그런 사회적인 어떤 문제, 사회에서의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부분들을 같이 불러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례를 OECD 국가에서의 여성 유리천장 지수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이런 것들을 사례들을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어떤 과연 여성들과 남성들이 함께 공존해서 함께 사회 발전을 위한 어떤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장 속에서 아니면 자기가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어떤 업무 안에서 그 능력과 경력을 인정을 받고 임원으로서 좀 더 좋은 일을 아니면 좀 더 자신이 바라고자 하는 일들을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과연 그 정도 수준이 외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아까 다시 한번 기억을 좀 되다듬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몇 년째 계속 전체 OECD 대상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에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우리보다 약간 좀 높습니다. 27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본도 아직까지 섬나라 일본 국가 우리보다는 조금 낮긴 합니다만 아직도 남성 위주의 어떤 사회생활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면 유리천장 지수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한번 여기 이 표는 뭐냐면 남성과 여성들의 급여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직장에 대한 부분들을 뭐 보여지는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려서 아실 수는 있지만 그거를 좀 더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연봉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년 동안 풀타임으로 일했을 때의 연봉이 교육받은 수준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2006년도 기준입니다만 여기 보시면 이제 고등학교조차도 졸업하지 못하신 분들의 수준입니다. 연봉으로 따지시면 남성분, 파란 부분이 남성이신데 남성분이 예를 들어서 1년에 뭐 26,000불 정도를 받는다 그러면 여성분의 경우는 2만 불 정도. 약 그러면 6,000불, 한 7,000불 정도가 차이가 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점점 올라가셔서 여기 보시면 약간의 대학, 2년제 단기 대학을 나오신 분들의 경우 2006년 기준으로 2006년이니까요. 약 연봉이 한 42,000불 정도. 여성일 경우에는 39,000불 정도. 오히려 그 학력이 낮을 때는 남성과 여성의 수입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기본 어떤 고등학교 졸업이거나 대학교 졸업일 경우에 급여 차이가 좀 많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쭉 올라와서 보시면 마스터 그레이드, 그러니까 이제 기업의 임원 정도나 부장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의 경우에 연간 연봉이 약 한 97,000불인데 여기에서 여성분은 약 6만 불 정도, 3만 불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받는 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집단의 경우에 또 더 많은 차이가 보여집니다. 전문가 집단의 경우에 남성이 약 14만 3천 불 정도, 여성은 약 한 10만 불 정도.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무슨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사자 들어가신 박사, 뭐 의사, 뭐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 케이스죠. 그런 분들의 경우는 약 1년에 12만 5천 불, 여성의 경우가 약 9만 불 정도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학력, 같은 경력을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그 우리나라가 이야기하는 전문가나 의사, 박사의 경우에도 이렇게 급여 차이가 남성과 여성의 급여 차이가 절대적으로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유리천장 지수로 표현을 해갖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아직도 이러한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있다. 급여 차이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시간에 아까 제가 그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는 외국의 15.5%에 비해서 우리나라 약 2배 정도가 되는 36%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외국의 사례일 경우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5만 불 받는 사람과 여성의 경우 10만 불을 받는다라고 하면 약간 5만 불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건 뭐 많이 차이 나는 겁니다. 전체 평균으로 봤을 때는 약간 15%. 예를 들어 남성이 10만 불을 받으시면 여성의 경우는 15%가 줄어드는
약 한 8만 5천 불 정도의 수준에서 급여가 책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남성이 10만 불을 받는다라고 그러면 여성의 경우는 7만 5천 불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격차가 외국에 비해서는 약 한 2배 정도 보여진다. 2006년의 기준으로 외국의 경우에도 이렇게 급여 차이가 보여지고 있더라 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외국의 사례에서 남성과 여성의 유리천장과 유리벽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수가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리천장 지수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79페이지서부터 시작되는 월마트에 관한 부분, 유리벽과 유리천장 속 여성 노동자에 관한 부분들은 이 앞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런 많은 같은 직장에 같은 학력과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 차이만으로, 젠더 특성의 차이만으로 똑같은 업무를, 똑같은 급여를, 아니면 똑같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벽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00년대 초에 월마트에서 근무하고 있던 54세의 베티 질쿠라는 분이 여성 청차별에 대한, 직업에서의 여성 청차별, 승진과 고용의 기회, 근무 연한의 차별에 관한 문제, 또 승진과 그다음에 연말에 보여주는 특별 상여금에 관한 문제들에서 월마트 내에서 남성과 여성의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보여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문제를 제기를 해서 여러 분들과 함께, 뜻을 같지 않은 여러 여성 노동자분들과 함께 그 월마트 내에서의 사례를 모으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계 최대의 집단소송이라는 걸 제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집단소송이 없어서 집단소송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이제 근래에 들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외국의 경우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음을 알고 여러 사람들이 연대해서 그런 사례를, 그 많은 사례들을 대표해서 몇 분의 대표자가 그런 케이스들 공동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집단소송이라는 걸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월마트에서 그 여성 근로자분들이 승소했다라 그러면 월마트에서 근무했던 모든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에 관한 문제를 동일하게 법에 적용을 받아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때 여성의 승진 문제, 업무에 관한 문제, 여성의 임금에 관한 문제, 또 교육훈련에서의 차별 등에 관한 문제들에 있어서의 성차별 문제들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나긴 시간 동안 사회운동도 하고 많은 그 사회 대중 여성분들의 동의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성공을 하셨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미국 소송의 결과에서는 월마트가 승소합니다. 물론 이제 월마트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러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내고 또 개선을 하기 위한 어떤 여러 방안들도 제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재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한번 쭉 보시면, 자, 그 교재 86페이지를 보시면 월마트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 2000년대 들어와서 여성분들에 대한 그 여성 근로자들이 성차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까지도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 보시면 91페이지 표를 하나 보시면 2001년에 6월에 미국 월마트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분들이 차별에 관한 문제들을 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들이 사진으로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여성분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많은 여성 노동자분들이나 사회에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으셨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정할 수 없는 미국 소송에서의 월마트가 승소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사회 저변에 여성 성차별에 관한 문제의식을 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여성들의 성차별들을 없애고 젠더 평등을 이룰 수 있는 어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들을 하고 업무를 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로 삼아질 수 있었다라는 데 큰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전 시간에 잠깐 저희 함께 공부했던 것처럼 현대자동차에서도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파견 노동자나
파타임 근로자로서의 같은 일 동일 업무를 함에 있으면서도 급여의 차별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똑같은 부분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일부 보이는 건데요.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남성이고 여성이라는 차별에 의해서 급여도 달라지고 승진도 늦어지고 임금도 달라지고 교육훈련에 있어서도 차별이 제기되는 이런 문제들을 여성분들이 제기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성차별의 문제, 그 다음에 물론 성차별을 떠나서 차별에 관한 것들을 철폐하기 위한 어떤 시각들, 그 다음에 그런 큰 걸음들을 내딛기 시작을 했다라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리장벽을 넘어서 차별 없는 기업으로 나가는 것들이 이 장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유리장벽이라고 했던 것들이 아까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어떤 차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차별을 없애는 기업으로 나가려고 하면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누구나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남성과 여성이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사회, 또 잘 이제 많은 연구나 현대 사회로 돌아오면서 많은 그 능력 있는 여성분들의 참여로 여성분들이 더 남성들보다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더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다. 그리고 여성이 함께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아니면 기업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기업의 발전에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걸 이제 느끼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 사회에 우리 사회에 나아갈 방향들을 함께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기본법, 우리나라에서는 젠더 평등을 위해서 양성평등 기본법이라는 것들을 법률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남녀 고용평등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들,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들, 이런 것들이 남녀 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률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법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몰라서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리면 양성평등, 젠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젠더라는 것들은 그 사회 여성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의 성 역할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젠더라고 합니다. 남성성, 여성성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남자와 여자의 일이 구별되지 않아야 된다.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평등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 젠더라는 말을 쓰고 있고 영어로 젠더라고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남성성, 여성성 이렇게 이야기를 번역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 남성, 여성과 젠더 왜 같이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사회복지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 케이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출신으로 고졸 여성 최초의 임원이 된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시죠. 양향자 선생님이 계시고요. 이분이시죠. 네. 많은 관련 법률들을 만들고 계시고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설계 부분들 이런 부분들 삼성에서의 임원의 역할을 통해서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또 대명 몰리의 아이스 하키팀 코치로 이번에 2020년에 선정되신 신소정 코치, 평창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아이스 하키팀의 수문장으로 역할을 했죠. 그다음 미국 NFL WNFL 여성 아이스하키 협회에서 선수로 오랜 시간 활동을 했던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아이스하키 실업팀인 대명물리팀의 대명물리의 아이스하키 팀 코치로 이번에 오셨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을 보실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성 최초의 우주인인 이소연 박사, 항공우주연구원에 되어있고 지금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셔서 관련 연구 공부를 계속 하고 계신데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우주인으로 무사히 우주에서 연구를 마치고 귀환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성으로서는 240 몇 번째 여성 우주인이 되셨고, 그 다음에 우주에 갔다가 되돌아오신 그 남성 여성 합쳐서 한 250분의 우주인이 계시고 그 중에서 40 몇 번째에 우주인이 되셨다라는 것들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나라 요즘 그 단어 중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죠. 경단녀,
독박육아 뭐 이런 많은 그 케이스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정말 이 그 성차별, 유리천장, 유리벽, 유리 엘리베이터 뭐 이런 많은 그 사회적인 어떤 차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이런 많은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아니면 남녀 평등을 위한 성차별을 없애고 남성, 여성 평등하게 사회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통해서 임원으로, 최고위직으로, 아니면 우리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 남성만의 직업 세계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신 분들이시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보여짐으로써, 이러한 케이스들이 있으면 이런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이어지고 있는 후학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많은 사회인들한테 좋은 사례로, 좋은 실천 모범 사례로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한테 응원을 보내고요. 또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도 우리 사회에 이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 이런 차별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분들처럼 노력을 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우리 주변에 공부하시는 분들, 노력하시는 분들, 사회생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응원하고 독려하고 손 내밀어줘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찾고 또 스스로 행복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사회가 됨으로써 더 사회 통합을 이루고, 또 이러한 과정들이 많아짐으로써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유리천장 지수가 지금은 이제 OECD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계속 몇 해째 꼴찌입니다만 조금 더 나아져서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는 계기가 돼야 된다. 그 중에서도 오늘 공부하고 계시는 직업, 사회, 유리천장, 유리절벽에 관한 문제도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이걸 깨쳐나가는 어떤 노력들을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경단녀, 뭐 독박육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50대가 넘은 저희 때만 해도 뭐 당연히 남성들은 휴직을 한다라는 걸 생각을 못했었고요. 왜냐하면 가장이고 그 가족을 건사해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들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아갔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정된 관념들로, 또 고정된 관념에 대한 시각도 많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경단녀들을 위한 여러 사회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직업 선택의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독박육아, 아니면 가정에서의 어떤 가정 내 업무를 뭐 여성 혼자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죠. 실제로 저도 뭐 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 거고, 전에 저희 어머님이 같이 계실 때만 해도 그런 일은 하면 오히려 집사람이 혼났죠, 어머니한테.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죠. 저희 집사람도 당연히 제가 일 도와드리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저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당연히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과정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사회 공동 구성으로서 함께 일함으로써 서로 더 행복해지고 더 행복한 시간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아지니까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회에 많은 저변에 확산되어서 함께 일하고 함께 행복을 누리고 함께 여유 있는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더 좋아지는 어떤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책임감, 그러한 일들을,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노력해야 될 새로운 부분들이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공부를 하면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생각들을 어떻게까지 확장시켜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다 마무리를 했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는 다음 교재를 가지고 즐겁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5주차에는 교재를 읽어보시고 수업을 다 들으시고 느끼셨던 부분들을 독후감으로 간단하게 적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직 독후감을 한 번도 제출을 안 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부분들을 출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외한다라 그러면 수업 참여도에 대한 평가는 독후감을 얼마나 내주시는가가 수업 참여로
참여의 지표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참조하셔서 이제 매주 홀수주에는 교재 수업을 들으시고 그다음 교재도 한번 읽어보시고 느끼신 바들을 좀 간단하게 적으셔서 제 이 지메일로 메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